정말 초특가로 찍어야 되겠다? 실제 오션월드에 간 것처럼 반전 재미를 줘서 마치 미니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만들게 됐고, 실제 촬영을 아이폰으로 했어요.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TV로 했을 때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름 캠페인이 25편이에요. 10편은 육성제 모델이 출연할 때 유성제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모델 비용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무성제 편을 만들어 볼까? 고객분들이 남겨준 의견,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예전에 TV 광고를 할 때는 편수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소재를 그렇게 많이 운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야놀자에서 브랜드 마케팅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실에서 브랜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꽃다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야놀자 하면은 좀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 캠페인이 한이가 초특가 야놀자 노래를 부르고서 훔쳤었던 2018년도 여름 광고 캠페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초특가 야놀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던 배경은 그런 차별성이 좀 부족한 앱 시장에서 브랜드명을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점이 있다 보니 노출과 도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가 소비자 조사 결과를 했는데 87% 이상 정도가 확실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 비교를 되게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좀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야놀자 하면은 가격 비교할 필요 없이 초특가이다. 약간 이 점들을 머릿속에 바로 각인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프레임을 만들고자 했었고요. 점화 연상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용어들인데도 반복적으로 각인을 시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입에서도 착 달라붙고 좀 센 느낌을 줄 수 있는 워딩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초특가라는 단어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었고, 후크송을 활용해서 많이들 시도하기가 힘든 게 도박이거든요, 사실. 뭐 아니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는 정말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좀 음원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를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포니테일 송을 이제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초특가 야놀자 송으로 착안을 해서 CF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패러디 영상도 되게 많았고, 아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로 영상을 붙인 고객분이 계셨어요. 아, 광고를 사람들이 갖고 놀 수도 있겠구나. 한이씨 광고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3천만 뷰 돌파. 우와, 진짜 높아. 언제 내려가지? 많은 분들이 초특가 야놀자를 아세요. 실제 조사를 해봐도 비보조 인지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국내의 웬만한 대기업만큼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야놀자 앱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약간 물음표가 있으셨어요. 왜 초특가인지, 무엇이 초특가인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특가 야놀자는 유지를 하지만 또 다른 신화를 만들 수 있을까? 대행사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초특가 정신 이라는 걸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초특가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로우 코스트 코스플레이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거를 어떤 모양을 구현해 보이는 컨셉을 저희가 사실 좀 차용을 했어요. 초특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제작비를 아껴서 초특가 야놀자예요. 실제 오션월드에 간 것처럼, 실제 캐리비안 베이에 간 것처럼 반전 재미를 줘서 마치 미니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고들을 만들게 됐고, 이전의 광고랑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TV를 갈 것인가, 디지털 매체 중에 유튜브만 갈 것인가, 이 매체적인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TV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TV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매스 매체이기 때문에 타겟팅을 하기가 되게 힘든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최저가 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디지털 매체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광고를 하나 한다는 게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만드는 것부터도 비용이 되게 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로우 코스트 코스플레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 매체비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TV로 했을 때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전에 TV 광고를 할 때는 편수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소재를 그렇게 많이 운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번 야놀자 여름 캠페인이 25편이에요. 10편은 육성제 모델이 출연할 때 유성제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모델 비용이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무성제
육성재 편을 만들어 볼까? 나머지 15편은 육성재 가면을 쓴 모델분이 나오세요. 고객분들이 남겨준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저희들 스스로도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정말 초특화로 찍어야 되겠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제작비를 아꼈다라는 거를 진심을 담아보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로케이션비, 종이가 날아가는 호텔 조식편이랑 롯데월드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편이 있고 파워에이드가 나오는 그 인피니티 풀 편이 있거든요. 새 영상은 사실 같은 곳에서 찍었어요. 어느 건물의 옥상이었는데 옥상에서 돌아가면서 찍었거든요. 실제 촬영을 아이폰으로 했어요. 그 아이폰 자체가 촬영 감독님 본인 거예요. 촬영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4K에 30프레임으로 맞춰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촬영을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코디분이나 헤어분이나 아니면 촬영 스태프분들, 소품분이 찍으신 것들도 있어요. 성재군 자체가 굉장히 비글미가 넘치지만 순발력이 너무 좋아요. 아,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인피니티 풀 씬에서 그 컵에 있는 거를 마시고 주르륵 흘린다든지 이런 거 사실 다 애드립이거든요. 모델도 즐겁게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너무 즐겁게 촬영들을 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묻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앱 유입이라든지 실제 구매 전환이라든지 작년 대비 정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야놀자가 매년 2배 성장을 하는데 저희 캠페인이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자신을 좀 해봅니다. 야놀자 마케팅 팀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우선은 왜 하는지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이 같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 끝까지 끌고 가기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분명해졌으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 캠페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말들을 이제 가지치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간소화할 수 있을까? 광고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광고가 아닌 프로모션이라든가 혹은 바이럴이라든가 뭐 이런 파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나눠본 다음에 최대한 좁힌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단일화하고 혹은 컨셉을 단일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는 방식 중에 가장 많은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른 회사랑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냐라고 했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게 되게 재밌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되게 재미없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자만의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원래 주옥 같던 어떤 아이디어가 이상한 모양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야놀자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팀원, 팀장, 실장 모두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오너예요. 오너가 임원 보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수평적인 거는 제일 밑에 사람이 말을 해야 수평적인 제일 밑에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 의사결정이 보고하고 올라가는 단계가 되게 압축됐습니다가 아니라 원타겟 테이블에 모여서 좋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논의를 매니저부터 실장님부터 대표님까지 같이 하거든요. 대표님이 뭐라고 하면은 아 그거 좋습니다.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르면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 다른 이유는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화들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님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직계를 없앴다라고 해서 수평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나간 게 25개지만 후보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소재는 우리가 촬영을 하고 촬영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혹은 고위 임원의 의사로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굉장히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해요. 야놀자를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커졌어요. 유니콘 기업이기도 하고 큰 투자를 받기도 했고 직원 수가 이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회사예요. 국내 숙박, 레저 액티비티 그리고 이제 해외 숙박을 런칭을 했고 앞으로도 정말 이제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롤모델이 아마존이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소위 이제 레스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리프레시, 엔터테인먼트, 스테이, 그리고 트래블이라고
있다고 하는 여가, 일하지 않는 시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 저희가 삼고 있는 롤모델은 디즈니예요. 사실 디즈니는 테마파크이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이기는 한데 아이들만을 위한 회사는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꿈과 판타지를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회사거든요. 뭔가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야놀자로 입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놀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뭐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은 되게 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야놀자는 되게 적극적으로 놀자, 노는 게 되게 네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데 약간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것 같아서 브랜드 마케터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상품을 팔거나 혹은 프로덕트를 팔거나 뭐 혹은 서비스를 브랜딩하거나 이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야놀자라는 회사가 상품적이라던가 서비스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코어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논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